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 예보의 앵커 김동완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들을 요즘에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마찬가지 이슈이긴 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많이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사제 간의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 간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당했지만 뭐 당시에는 정말로 일상화된 일반화된 일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의 폭력과 사제 간의 폭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학생 간의 폭력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일진 문제 아니면 왕따 문제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뭐 학년 간 군기 잡기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그게 학생 간의 폭력이 좀 대다수를 이루는 케이스들이었습니다. 뭐 거기에서 뭐 파생되는 게 뭐 속칭 말하는 삥뜯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누가 어디로 전학을 갔네, 학폭위가 열렸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학폭위 그런 것도 사실 없었긴 합니다. 오히려 그냥 학교 선생님들의 훈육으로 그 문제가 교화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대로 교정되지 못하고 그냥 학년이 넘어서 졸업을 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또 다른 형태는 사제 간의 폭력,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이 훈육 과정에서 학생을 때리는 일이 생겼는데 뭐 보통 훈육 과정에 때렸다는 게 어떤 거냐? 보통은 뭐 선생님 지시사항 안 지키거나 뭐 성적이 낮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업 시간이 시끄러웠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놀러 갔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특히나도 이런 사제 간의 폭력은 학생 간의 폭력보다도 처벌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의 폭력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개입해서 뭐 사적인 제재를 가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제 간의 폭력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의 케이스들을 있었을 때 경찰이 불러도 그냥 서로 잘 말하시고 타협하세요라는 식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도 좀 쉬쉬거리는 형식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머니가 와서 오히려 학생을 나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조화된 그리고 이게 고착된 그리고 일상화된 폭력이었었는데요. 이런 폭력 문제가 2000년대, 2010년대쯤에 제정되었던 인권 조례로 인해서 많이 줄었긴 합니다. 인권 조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할지언정 그게 없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다면은 스포츠계에서의 폭력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들어는 폭력에 대한 미투의 문제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많이 줄었던 건 정말로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감수성이 좀 부족한 경향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어린 시절의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개인이 저지른 일이고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 역시도 개인이 지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폭력이란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한 거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한 거고 그리고 나서 남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순이 잘못은 그래야지 나오는 게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학교 시절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그 구조화된 모습과 고착화된 모습 속에서 내가 이거를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학습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따라 배운 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체에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당연시하는 문화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이 학생을 때리는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결국엔 고착화됐고 그래서 2순위는 사회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 역시나도 여전히 개인 잘못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따라서 우리가 요즘에 학생들과 학교와의 폭력 문제는 조금 지금까지는 계속 터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씩 더 터지겠지만 언젠간 털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그 모 감독 문제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은 뭘 잘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긴 합니다. 뭐 본인이 때린 거에 대해서 뭐 나는 안 한다, 뭐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데 정작 본인은 때리고 있으면은 이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건지도 싶기도 하고요. 학생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부모도 못 때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폭력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지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때리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짐승도 아니고 짐승도 때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짐승 때리면 동물학대죄로 끌려가듯이 정말로 동물학대죄도 있는데 우린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하고도 최소한 동등한 인격 차이 그 이상인데 무슨 때리면 말을 듣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고요. 때리지 않고 말로도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거를 잘 알고 물론 교화가 안 되는 건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부족함에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많은 자원을 투여하고 뭐 예전처럼 한 선생님이 40명, 50명씩, 60명까지도 뭐 가르치는 시대에는 지나갔고 한 선생님이 20, 30명 정도밖에 안 가르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사람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은 2배로 늘어난 셈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관심과 그 걱정 어린 시선을 같이 가지고 또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을 교화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가지고 있다면은 학교 폭력 문제는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때리는 게 능사라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면 10년 전에 이게 폭력이 없어졌을 때부터 학생들이 예전과 달리 막 나간다라고 하기에는 또 꼭 그렇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50년대 기사나 60년대 기사, 70년대 기사들을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정도로 별의별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뭐 무슨 고등학생들이 뭐 둘이 싸워서 누가 죽었네, 누가 부상을 입었네, 산속에 토구를 파서 어디에 있던 고등학생 몇 명이 등산객들을 뭐 납치했네, 뭐 감금했네, 뭐 강도짓을 했네, 뭐 정말로 학생 폭력 문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는 애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점점 나아지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폭력에 대해서 감수성을 민감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저 같은 피해자나 아니면은 저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특히 부모님들의 관심 어린 애정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라는 생각도 버리고 반대로 우리 아들은 맞아도 돼요 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아이를 물론 콩깍지가 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봐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 학교는 우리 아이만 자라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라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된 것처럼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좀 가볍게 이야기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여전히 무겁네요. 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즐거운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